제가 그 매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토요일 날 오전에 글로벌 경제 동향을 요약했지만 그 이번 주는 제가 그 토요일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목요일 미국 시장까지만 정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중동 지방의 그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고, 그래서 주중에 금선물과 은선물이 상승했고, 국채와 달러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이란 석유 시설 보복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란의 그 핵시설 공격에는 단호한 그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석유시설 공격에는 어느 정도 그 열려있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그 취하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그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가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그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보다는 그 하이브리드 차에 관심이 커지고 그 유럽에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탓입니다. 테슬라가 그 중국에서 보험을 무료로 그 제공해주고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한 결과 중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테슬라의 그 3분기 인도량은 46만 2,890대였고 예상치는 46만 3,300대였습니다. 예상에 아주 소폭 미달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시장은 기대 이상을 바랬지만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SS의 그 설치량도 6.9기가와트시로 전분기의 그 4분의 3 수준에 그친 것도 주가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짐작됩니다. 한편 그 테슬라는 후방 카메라 문제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저가 모델인 그 모델 3의 그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습니다. 모델 3는 그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 바이든 정부의 중국산 그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버와 리프트의 그 운전자들은 FSD가 그 갑작스러운 가속과 급제동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그 테슬라의 FSD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오픈 AI가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7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습니다. 오픈 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고 투자자의 수익 상한선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주관사인 그 스트라이브 캐피탈이 1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7.5억 달러를 투자했고 엔비디아 등도 그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2.5억 달러를 그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플은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오픈 AI는 투자자들이 경쟁업체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이례적으로 독점 투자를 요구했는데 이는 머스크의 xAI와 엔트로픽 등 경쟁업체들을 그 경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CEO가 CNBC에 출연해서 블랙웰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그 Demand for next generation Blackwell AI chip is insane 이라고 하면서 수요가 insane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는 유튜브가 시청자와 광고 수익 면에서 전통 미디어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월 이용자가 25억 명이 넘는 등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그 비중을 높이는 구상도 밝혔는데 이는 AI 사업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그 직원들은 회사의 주 5일 출근 방침에 반발해서 73%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 중 그 80%는 5일 출근 방침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동료를 알고 있다고 했고 주 5일 출근 방침에 불만을 나타낸 그 직원은 조사 대상 중 91%에 달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인디애나주의 그 첨단 제조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4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릴리 메디슨 파운드리 센터는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방식을 연구하고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약품 제조 규모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2027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나이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11월로 예정됐던 투자자의 날도 연기하기로 했고 2025년도 전망도 철회했습니다. 나이키는 오는 그 14일 CEO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경영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지명된 CEO인 그 엘리엇 힐은 나이키에서만 30년간 근무한 인물입니다. 한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이키가 혁신에 뒤처지고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며 실적 부진에 빠졌다고 분석했는데 나이키가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건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ISM 제조 PMI가 47.2를 기록해서 예상치인 47.6을 하회하면서 반년 연속 위축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평가하는데 50 이하이면 위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SM은 통화정책과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수요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고용지수도 하락해서 9월 제조 고용지수는 43.9로 8월의 46.0보다 악화됐습니다. S&P 글로벌의 9월 제조 PMI도 47.3으로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예측치인 47.0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지만 8월의 47.9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전월의 그 771만 건 대비해서 33만 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0만 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퇴직자 수는 310만 건으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그 일자리는 2022년 3월의 그 1220만 개로 정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초 팬데믹 전후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해고율이 낮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이 회복됐지만 제조 관련 지표인 ISM 그 제조 PMI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미국의 그 동남부 항만 근로자들이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6년 동안 7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회 측은 6년 동안 50%의 임금 인상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항만 파업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에 6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운임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새로운 계약 협상을 위해서 1월 15일까지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고용주 측과 잠정적으로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항구 측이 6년 동안 약 62%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는 정보가 전해졌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 계약서의 비준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정책위원 다수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당분간은 인내의 국면이라고 논의했습니다. 한편 새로 선출된 이시바 총리는 현재 금리를 추가로 올릴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노부치 의원도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금리 정책은 조심스럽고 느리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미 실물경제협회에 참석해서 경제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금년에 0.25%씩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바라는 11월의 빅컷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란 석유 시설 보복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목요일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그 핵시설 공격에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석유 시설 공격에는 어느 정도 그 유화적인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사우디 그 에너지 장관은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오펙 플러스 내부에 사기꾼들이 있고 합의를 어기면 배럴당 5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사기꾼이란 이라크하고 그 카자흐스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라크는 40만 배럴 그 생산했고 카자흐스탄은 새로 유전이 개발되면서 72만 배럴로 생산량이 증대됐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수요가 없을 때 증산은 말이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P 그 9월 민간 고용이 14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전월 대비로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그 12만 건이었고 8월의 수치는 10만 3천 건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에 그쳐서 전월에 비해서 둔화됐고,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도 8월의 7.3%에서 9월에는 6.6%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임금 상승폭은 둔화된 것은 노동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6천 건이 증가한 수치고 예상보다 4천 건이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하리케인 헐린과 보잉의 파업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만 6천 건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직전주의 182만 7천 건보다 1000건이 적은 것이면서 전문가 전망인 183만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CGNC사가 발표한 9월의 감원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7만 2천 건으로 전월 대비 4%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국의 노동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하고 감원 계획은 줄어드는 약간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